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져온 논문은 오브젝트 스티치, 오브젝트 컴포지팅 위드 디퓨전 모델로 이번에 곧 열리는 CBPR 2023에 억색된 논문이고, 그리고 이 논문은 퍼듀 대학교와 어도비 쪽에서 연구를 한 것과 같이 우선 제목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미지 합성을 위한 그런 연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목차는 논문의 목차와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미지를 합성한다고 하면은 이미지를 합성할 오른쪽에 배경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이제 넣을 오브젝트가 있을 것입니다. 이 오브젝트를 원래 기존의 전통적인 방법으로 합성을 한다고 하면은 오브젝트를 배경에 갖다 붙여 넣어서 이렇게 이미지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사실 이렇게 이미지를 합성하면은 되게 주위 배경과 안 어울리고 그냥 굉장히 인조적인 이미지로 합성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존 연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카피 앤 페이스트 방법을 통해서 이미지를 합성했는데, 우선 가운데에 있는 합성한 전통적인 이미지 합성 방식을 보면은 형체를 가져다 붙여서 색깔을 맞추고 그리고 그림자를 조금씩 생성을 했지만, 결국에는 이 형체가 주위 배경에 어울리지 못해서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또 아래쪽에 있는 커피잔 같은 경우에도 기울어진 상태로 들어가 있어서 이 커피잔이 그릇 위에 올려져서 평평하게 있어야 하는데 이게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 뒤로 겐 모델, 생성 모델들이 발전을 하면서 세 번째에 있는 것과 같이 이미지가 배경에 합성됐을 때 주위 배경과 잘 어울리도록 그런 결과물을 나오도록 하도록 연구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통적인 방법을 또 지나서 이제 생성 모델을 이용한 방법들도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 방법들을 보면은 우선 여기 보이는 분립부터 SD 에딧 방법, 그리고 이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을 보면은 배경에 이런 양동이가 합성되었을 때 배경에 좀 어울리고 그리고 그림자가 생성되도록 좀 개선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우선은 이 논문에서는 다른 방법들 같은 경우에는 컬러 하모니제이션이나 그리고 조명같이 리라이팅, 그리고 그림자를 자연스럽게 생성하는 섀도우 제너레이션 같은 것들이 적용이 되었지만 뷰포인트에 대한 고려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 논문에서는 이런 지오메트릭한 정보와 그리고 빛과 그림자 그리고 시점에 대한 정보까지 다 반영을 해서 새롭게 이미지를 합성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이 연구를 보면은 우선은 인풋으로는 합성할 오브젝트랑 그리고 그 오브젝트가 들어가게 될 배경과 그리고 그 오브젝트가 배경에 들어가는 어떤 영역이 바운딩 박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주요 특징으로는 이거 같은 경우에 모두 셀프 슈퍼바이즈드 방식으로 되고, 그리고 디퓨전 모델을 사용한 것을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퓨전 모델이란 말이 나온 김에 다시 디퓨전 모델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면은, 생성 모델에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생성 모델들이 있는데 겐이나 VA 같이 다른 모델들이 있는데, 디퓨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노이즈를 추가하고 다시 디노이징 하는 방식으로 해서 어떤 노이즈가 많이 있는 곳에서 디노이징 방식으로 이미지를 새로 생성하는 이런 이미지와 같이 노이즈가 들어가고 디노이징 하는 방식으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그런 방식의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이 연구의 주요 컨트리뷰션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렸던 디퓨전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이미지 합성을 최초로 시도했다고 하는 것이며, 또 이미지 합성하는 데 있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시점이나 기하학적인 정보 그리고 빛과 그림자가 반영되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아래에 있는 컨트리뷰션 같은 경우에는 이것들을 잘 구현하기 위해서
컨텐트 어댑터 모듈을 사용했다는 것과 그리고 또 셀프 슈퍼바이즈드 방식으로 했고 그리고 데이터셋을 연구해서 수집을 했다라는 컨트리뷰션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컴포지팅 방법에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는데 이 각각 방법들에 대해서 주요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은 우선 지오메트릭 커렉션부터 보면은 이것도 최근 연구 같은 경우는 겐을 이용해서 지오메트릭한 정보를 맞춰주는 연구들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미지를 합성할 때 이미지를 넣게 되면은 주위 기하학적인 정보와 굉장히 불일치하는 그런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데 이런 기하학적인 정보를 교정을 해서 가장 아래에 있는 줄처럼 좀 이런 가구 배치 같은 것도 주위 배경에 맞게 교정을 하는 그런 연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미지 하모니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컬러 색깔 정보를 이용해서 가장 왼쪽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이미지와 배경을 그냥 단순히 카피 앤 페이스트 방식으로 붙여 넣은 것인데 이렇게 된 경우에 어떻게 보면 배경은 노을진 굉장히 붉은 그런 배경인데 사람은 너무 밝게 나와서 불완전하게 합성됐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어울리도록 하는 것이 이런 하모니제이션 연구인데 가장 오른쪽의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 노을이랑 사람이 잘 어울리도록 마치 밖에서 한 번에 같이 찍은 것처럼 색깔을 맞춰주는 그런 연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섀도우 제너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그림자 생성이라는 이름에 맞게 이런 어떤 그림을 배경에 넣었을 때 그림자가 생성되지 않아서 좀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거를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도록 조명 정보를 이용해서 그림자를 자연스럽게 생성할 수 있는 것이 이 연구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지오메트릭한 정보나 빛과 같은 그런 정보들을 합쳐서 진행했던 연구도 있었는데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그림자 정보와 시점 정보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해서 제가 이번에 가져온 논문에서는 이것들이 모두 반영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합성과 다르게 약간 이미지를 편집하는 그런 쪽에서도 합성 이미지를 생성하는 연구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는데 많이 화제가 됐던 만큼 많은 분들이 아실 수도 있겠지만 아래 이미지처럼 어떤 인풋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텍스트로 어떠한 명령을 주면은 가운데 있는 사람이 가만히 서 있는데 이렇게 손 모양을 내는 식으로 이미지를 편집한다던가 하는 이미지를 편집하는 그런 연구들도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연구의 전체적인 파이프라인을 보자면 우선 인풋으로 배경과 오브젝트 그리고 그 오브젝트가 들어가야 될 마스크 정보 이 세 가지가 들어가게 되고 VIT를 지나면서 어떤 이미지 인베딩 정보가 나오게 되는데 이 이미지 인베딩 정보가 프리트레인드 된 텍스트 투 이미지 디퓨전 모델을 사용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미지 인베딩이 텍스트 인베딩에 맞게 변환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댑티브 인베딩을 얻기 위해서 컨텐트 어댑터를 사용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디퓨전 모델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적절하게 합성해서 자연스럽게 복원하는 전체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너레이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리트레인드 된 디퓨전 모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컨텐트 어댑터 같은 경우에는 이 이미지에서 이미지 인코더를 거쳐서 이미지 인베딩을 얻게 되는데 이 이미지 인베딩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인베딩으로 들어가기에는 차원이 다르고 인베딩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중간에 컨볼루션 레이어를 거치게 되고 그리고 어텐션 블럭을 거쳐서 텍스트와 이미지 사이 갭을 줄이게 되고 그리고 또 MLP를 거치면서 이 차원이 텍스트 인베딩에 맞춰지게 되어서 결국 어댑티브 인베딩 정보가 나오게 돼서 이 인베딩 정보를 통해서 텍스트 투 이미지 디퓨전 모델에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셀프 슈퍼바이즈드 프레임워크에 대해 말씀드리면은 우선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데이터를 얻어서 이렇게 잘라서 온 데이터 같은 경우에 로테이션이 마이너스 20도에서 20도 정도 적용되고 컬러 쪽에서도 약간의 변화가 적용이 되었으며, 그리고 이미지를 얻을 때 이 오브젝트를 포함하여서 이렇게 여러 가지 데이터를 얻으면서 어그멘테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우선 컨텐트 어댑터는 프리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서 우선 많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텍스트 인베딩과 그리고 컨텐트 어댑터를 지난 이미지 인베딩이 서로 비슷하게 나오도록 그렇게 프리 트레이닝 됐으며, 그리고 컨텐트 어댑터를 파인 튜닝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레이턴트 디퓨전 모델에서 사용되는 로스와 유사하게 로스를 사용해서 파인 튜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로스 같은 경우에는 제너레이터를 파인 튜닝 하는데도 사용되어서 이렇게 프리 트레인드 된 디퓨전 모델을 파인 튜닝 하여서 결국 이미지를 생성하였습니다. 이미지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우선은 이 디퓨전 모델 자체가 이미지를 합성하는 데 있어서 디퓨전 모델을 사용하는 것은 이 연구가 최초라고 밝히면서 다른 블립이라는 디퓨전 모델 이미지를 편집하는 디퓨전 모델과 비교를 했는데, 우선은 총 170명 정도가 되는 사람한테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어떤 것이 더 현실적이고 그리고 아래는 어떤 것이 더 가이던스에 맞게 생성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이 연구가 더 좋은 성능을 보인다라고 응답이 나왔다고 하며, 그리고 결과를 봤을 때 우선은 여기서도 이 연구가 제일 이미지가 잘 합성이 됐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거를 수치적으로 봤을 때도 FID 스코어랑 그리고 클립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이 이미지 객체가 얼마나 가이던스에 주어진 거랑 잘 어울리는가를 뜻하는 건데, 이 같은 경우에도 FID 스코어도 낮게 좋게 나왔고, 그리고 클립 스코어 같은 경우에도 이 연구가 더 잘 나왔다고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오브젝트를 합성하는 데 있어서 디퓨전 모델을 적용한 첫 논문으로 의미가 있으며, 그리고 텍스트 투 이미지 제너레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텍스트 투 이미지 디퓨전 모델을 사용하기 위해서 컨텐트 어댑터를 적용을 했고, 그리고 fully self supervised 방식으로 되었다는 그런 컨트리뷰션이 있습니다. 이 연구에도 한계가 있었는데, 이 한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미지를 합성할 때 이미지 외형 보존에 대해서 어떤 제어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으며, 그리고 또 마스킹을 해서 이 오브젝트를 어떤 위치에 집어넣을 거다라고 하는 마스크 정보가 오히려 이미지를 집어넣었을 때 해당 부분만 디퓨전 모델을 통해서 이미지가 생성되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전체적으로 이미지를 바꾸는 데는 좀 한계를 오히려 준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더 컴플리트하게 배경을 합성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또 이미지를 합성했을 때 아티팩트 같은 것들이 보이게 되는데, 이 아티팩트 같은 경우에도 인스턴스 마스크를 같이 얻도록 해서 좀 줄일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